안녕하세요.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소송을 수행하면서 보았던 상대방 변호사들의 좀 좋지 않았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때 이런 부분을 주의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사건 수임을 하고 착수금을 지급을 하면 사실은 다시 돌려받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내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나는 보기가 힘들어. 이미 나는 돈을 다 주고 사건 다 맡겼는데. 법률 서비스, 송무 서비스는 그런 좀 함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제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봤던 그런 모습들을 미리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변호사를 선택하실 때 좀 도움이 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변호사들도요, 상대방 변호사 만났을 때 되게 힘든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재판 때마다 나오는 변호사가 바뀌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재판이 열리잖아요. 열리는데 그때마다 나오는 변호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사건을 수임하고 상담하고 서면을 누가 쓰는지 저희는 모르죠. 모르는데 재판에 나오는 변호사가 그렇게 많이 달라진다는 건요. 그 사건을 책임지고 담당하는 변호사가 사실은 없다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가끔씩은 변호사들이 복대리를 보내기도 해요. 다른 재판 때문에 혹은 다른 일정 때문에 못 갈 때 복대리를 보내거나 해서 재판을 이제 불가피하게 다른 변호사를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정도를 넘어서서 정말 재판에 지나치게 변호사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내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책임지는 변호사가 없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좀 상담을 받아보시고 상담 받아보면요. 좀 느낌이 와요. 이곳은 이 변호사가 내 사건을 담당하고 좀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하게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오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 화려한 광고만 절대 보지 마시고요.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고 또 주변에 이렇게 변호사들에서 소개도 받으시고 직접 사건 해봤던 사람들 소개도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내 사건을 정말 책임지고 열심히 해줄 수 있는 혹은 내가 중간에 궁금할 때라도 담당 변호사한테 질문을 하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변호사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또 다른 경험담을 하나 들려드리면요. 이혼소송은 특징이 딱 소송만 하지는 않아요. 내가 집 나오면서 짐을 놔두고 왔는데 짐 좀 가져오게 해주실 수 있어요? 연락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별거 중인데 아이를 안 보러 와요. 아이를 좀 보러 오라고 얘기해 주세요. 양육비를 안 보냅니다. 소송하는 중이라도 양육비 좀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뭐 이런 짜잘한 일들에 대해서도 도와드릴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혼 변호사의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역시나 저희 의뢰인이 이제 중간에 소송하시다가 연락이 오신 적이 있었는데 이제 와이프가 아이들 데리고 친정으로 이제 집을 나갔죠. 나가서 별거를 시작했는데 집에 중요한 뭐 옷이랑 아이들 짐이랑 책이랑 이런 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보내주고 싶다. 근데 그쪽 뭐 주소나 그런 거 알려주면 택배 보내줘도 되는지 물어봐 주시거나 아니면 가져오고 싶으면 내가 뭐 집 잠깐 나가 있겠다 가져오도록 이렇게 해달라. 자기도 이제 집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갖고 가게 해달라 얘기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상대방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죠. 법무법인이었죠, 역시나. 전화를 했는데 그 재판 나오던 그 변호사님 바꿔달라고 하니까 직원이 그 변호사님은 이 사건 담당 변호사가 아니래요. 그래서 그럼 담당 변호사를 좀 연결해 달라고 하니까 전화가 계속 돌려줘요. 뭐 어떤 다른 지역 사무실로 연결됐다가 여기서도 담당 변호사 없다 해서 결국은 막 돌고 돌더니 진주인가? 어디 변호사 사무실로 마지막에 연결이 됐어요. 거기에 무슨 변호사니까 이 사건 담당 변호사래요. 근데 전화를 받았는데 저는 처음 보는 변호사예요. 역시나 이 변호사님은 사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않았어요. 그 사건 의뢰인과도 연락이 원활한 것 같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 이삿짐을 돌려줄 수가 없었어요. 연락 한번 해본다고 해놓고는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짐들은 결국 그냥 처분을 해버리거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소송하다가도 조정이나 이런 거 필요해서 합의나 협의 좀 해보려고 연락을 하는 경우에도 소송 대리인들끼리 연락이 안 되죠. 소통이 원활하지 않죠. 그런데 본인 의뢰인이랑은 소통이 잘 되기가 힘들겠죠. 이런 경우 역시 마찬가지죠. 이 사건을 공장처럼 그냥 돌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하는 변호사가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요. 형식적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관심을 기울여서 이 사건을 최대한 내 의뢰인한테 유리하게 풀어줘야겠다라고 이제 신경 쓰는 변호사가 없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도 보면
이제 결국 그 상대방 의뢰인은 좋은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게 되죠.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진행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변호사 선택할 때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특히 포항에서는 개인법률사무소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법무법인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네트워크 펌, 광고를 화려하게 하는 펌, 그 광고에 나오는 변호사들이 내 사건에 다 관여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설명하는 펌, 그런 펌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변호사를 좀 주변의 얘기도 들어보시고 하셔서 추천을 드리고, 법무법인이더라도 거기 소속된 변호사가 책임지고 내 사건을 하는 그런 곳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